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댓글들은 우파들이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지구촌의 부가 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기를 넘은 석유시대가 만들어낸 엄청난 잉여 자본이 세계 경제를 새롭게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시대의 종말을 대비한 중동 자본의 이동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부의 이동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한국이라 하겠습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 가장 먼저 중동 부음의 길목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사우디와 단일 계약 6조 4천억의 계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최근 MBC, KBS 등 공영 방송들이 아무리 대통령의 성과를 축소하고 후쿠시마 괴담을 보도하는 데 집중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는 물론 베트남의 방문, 그리고 사우디에서 엄청난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어디겠습니까? 아마 중국이나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국가는 베트남 342억 달러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 280억, 홍콩이 25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올해 1, 4분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6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호지민시티에서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삼성뿐입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국민기업으로 인정받고 있고 베트남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만 명 넘는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이는 삼성의 한국 근로자 14만 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7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92조의 매출을 올려서 6조 원이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모유 양해각서 체결에는 한국과 베트남 정재계 인사 600명이나 참가했습니다. 엄청난 성원에 총 모유 건수는 111건이나 체결되어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 60건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월남전에 참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서 월남전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겠다는 과거사에 초점을 맞춘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큰 호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보다는 현재, 미래, 경제 협력에 중점을 두었고 이런 접근 방식은 베트남의 기대치에 완벽하게 부합했고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왕세자 빈 살만 개인 재산이 무려 2,800조,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2,800조. 일본의 순 대외 자산이 4,000조임을 비교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에서는 제2 중동 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6월 25일 국토부와 현대건설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현대건설이 50억 달러 규모의 아미랄 플랜트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돈으로 6조 4천억, 현대건설의 한 해 매출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실적입니다. 사우디에서 일어난 단일 수주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수주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빈살만의 한남동 대통령 가저 도킹 덕분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번 수주에는 흥미롭고 중요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일 수주 랭킹을 살펴볼 때 1위는 윤석열 50억 달러, 2위 이명박 33억 9천만 달러, 3위는 박근혜 32억 6천만 달러, 4위는 이명박 31억 9천만 달러, 그리고 5위는 박근혜 26억 8천만 달러입니다. 상위 랭킹 5위권에 이명박과 박근혜는 각각 2번이 포함되어 있고 집권 1년 윤석열 정부가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좌파 10년은 대한민국의 허송 세월만 보냈습니다. 현재 세계의 부는 중동 산유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석유에서 얻은 엄청난 부가 현재 중동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석유 시대의 종말에 대비해서 사회 인프라, 미래 먹거리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베이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올해 중동 지역의 건설 시장은 6,943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911조, 전년도 대비해서 12.4%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세계 평균 성장률이 2.8%입니다. 중동 건설에서 12.4%는 세계 평균 성장률 4배를 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가 이동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중동이 세계 부의 향방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의 부가 재평 과정에서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 대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석유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제 100년 가까이 중동은 쓰고 또 써도 달러는 넘쳐났습니다. 쓰고 남는 돈을 잉여라고 합니다. 중동에서 100년 동안 잉여 자본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세계의 부는 식량, 기술, 그리고 에너지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석유 시대, 중동으로 쏠린 막대한 달러 자본이 이제 세계 경제에 돈맥 경화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헤게모니입니다.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달러를 다른 곳으로 퍼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중동에서 달러를 퍼내고 그 대신에 세계는 중동으로 인프라와 신령도시 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성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는 식량, 기술, 에너지가 강한 곳으로 부가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중동 특수는 모든 국가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동 붐, 중동 잉여 자금의 방출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탑 클래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석유 시대의 종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수요가 폭발할 예정입니다.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조 4천억 사우디에서 터진 계약은 제2 중동붐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의 부가 이동하는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가 이동하는 길목마다 우리나라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라를 살찌게 하는 진정한 지도자상입니다. 오늘 또 후원해 주신 유연숙님, S나마님, 최강훈님,
서종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